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처해요. 이 국민들 중에 뿌락지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권자는요, 주권자 편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양심 편만 들어야 되듯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오로지 국민 편만 들어야 돼요. 왜 정치인 편을 드세요? 왜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거기 실드 치는데 그 생을 허비하세요? 도대체 왜? 그 짓거리가 나라 위하는 짓거리 같죠? 그거 아주 매국노질이고 이적질입니다. 국민은 국민 편만 드세요. 국민한테 해를 끼치면요, 어떤 정치인, 정당 불문하고 여야 불문하고 찾아가서 사죄하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아주 버르장머리를 안 고쳐놓으면요, 국민 주권은 아주 개무시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대선 출마한 입장에서 정치인이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못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게 주권자는 주권자만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양심만 이해해야 되듯이 오직 국민만 이해해야 돼요. 주권자가 주권자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누가 이해해 줍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을? 자기는 자기 성공을 위해 거기 있는 거지 여러분 성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뭘 잘 못 찾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못 찾겠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나서서 실드 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 지으면 꼭 국민들이 해명해주고 국민들이 실드 쳐주고 있어요. 그게 왜 그게 심각한 짓인지 아세요? 이 국민이 계속 무시받는 1차적인 원인은요, 국민들이 국민 편을 안 들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정치인들 종노릇을 자처하기 때문에. 빠짓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의해서 올리는 게 빠짓이 그거예요. 국민 편을 안 들고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 편을 들죠. 그 순간 여러분은 국민에게 해로운 이적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권자한테 도움되는 짓이 아닌 일개 정치인들한테 도움되는 짓을 그 순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주권자가 주권자로 자각하고 올바로 서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창당하고 대선 나간 거는요, 그때 제가 막 당선될 것 같았겠어요? 왜 했겠어요? 제 주권 행위를 한 거예요. 촛불 전국으로 양심이 불타오를 때요, 저는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저는요, 아니 제가 역사학 전공도 했고, 아니 당연한 겁니다. 살아본 세월이 있으면 아시죠? 촛불 들었을 때 잠깐 양심 타오르지 촛불 금방 꺼져요. 이 촛불 오래 못 갈 거 뻔해요. 촛불 꺼지고 나면 한국인들도 성미에 이제 또 다 잊어버리고 지낼 겁니다. 행복하게. 그 순간이 너무 귀해서 제가 양심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심적인 시민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국민들 양심이 한번 발동했을 때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촛불 들고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촛불 하나 들고 꺼지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촛불 물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촛불 들었을 때 국민들 양심이 잠깐이라도 타올랐을 때 양심 정당 만들고 양심적인 대선 후보 내보는 게 주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실천하는 양심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서 한 것뿐입니다. 여건 안 됐으면 못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건이 할 만한 만큼 제가 실천하는 양심으로서 해봐야 할 정도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찜찜하지 않게 한번 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왜 나갔느냐 뭐 이런 사람 계시죠. 아까도 페북에 제가 이런 주권자들 각성하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대도 않는 학자가 정치 참여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런 글을 왜 다는 거죠? 뭔 생각으로 다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저 학자 아니에요. 제 무슨 논문이 있습니까? 뭐냐면 학자들이 저를 학자로 인정할까요? 뭐 정치인들 절 정치인을 인정 안 하겠지만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이 방편으로 학문도 해보고 방편으로 창당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분명히 주권자들한테 이 땅에 양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제가 했으면 제가 그럼 얻은 게 있어야죠. 뭘 노리고 있을까요? 제가 도대체 대선 나가서 뭐를 노렸을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정치에 끈을 대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려고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거예요. 전 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그때는 그 정도 해야
내가 당당하게 양심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것뿐이라고요. 나 그때 내 양심에 최선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촛불 들어왔을 때 촛불 좀 들면 됐나요? 그게 해결된 겁니까? 주권자로서 할 일 다 한 건가요? 촛불 꺼지고 난 뒤에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끝없이 감시하고 깨워서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문바를 위시해서 빠짓을 엄청나게 욕한지 아세요? 유튜브에. 이번 정권 들어서서. 주권자가 깨어나는 걸 제일 막는 뿌락지들이 그 바들이에요. 주권자가 깨어나려고 하는데 막아요. 니네들은 정치인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감시도 하지 말고 지지만 해줘. 무조건적.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보낼 거야? 뭔 헛소리예요. 뭐 맞지도 않은 얘기를 끌어다가 계속 너희들은 빠짐만 하면 돼. 감시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리고 그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알량한 양심 따위는 버려. 그러면 너희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을 보내게 될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강의 듣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들으세요. 그냥 마음이 격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들어주세요. 아니 욕하면서 들어주세요. 욕하면서 듣다가 또 정듭니다. 정들면 또 무서워요. 저는 한 분이라도 더 깨어나길 바라서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딱 이 시점에서 편갈라가지고 저 사람은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런 이 마음은 있는데 멀리 보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빠짓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연예인 빠가 되세요. 지금 정치인 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주권자를 농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옆 사람의 주권 행위를 막습니다. 야, 너 대통령 까지 마. 뭔 짓이에요?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독재국가지, 그게 공산국가지 무슨 민주국가예요. 내 입으로 내가 주권자로서, 주권자는 이 나라의 공동 명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예요. 아니, 내가 소유권 주장하겠다는데 왜 옆에서 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니 마음대로 하게 해. 뭔 미친놈이에요. 그런 등신짓 하지 마세요, 진짜로. 대통령이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계속 잘하라고.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통렬하게 비판해 주세요. 내가 먼저 비판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 아니면 양심이고 뭐고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심하게 드리냐. 양심 각성하겠다고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전히 빠짓이 문제가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양심 각성될 리가 없어요. 들으시나 마나 하는 강의니까 제가 듣지 마시라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한번 반성해. 근데 제 얘기 듣고 만약에 반성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빠짓은 하지 말자. 내가 주권자듯이 남도 주권자다. 이게 역지사지의 기본 아닙니까? 내가 주권자이듯이 내 옆 사람도 주권자다. 저 사람이 자기 주권 행위를 하는데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주권 행위를 하자. 그럼 그 주권 행위는 뭔데요? 양심에 입각해서 철저히 주권자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행동은 옳다고 하고 주권자 모두에게 해로운 행위는 아니라고 해주는 것뿐입니다. 정치인 빠되는 게 아니고. 제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뭔 얘기냐? 이거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우리 유치원생도 아닌데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귀한 시간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저라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한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주권자의 주권 행위의 근거예요. 주권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주권자가 보살만큼 멋진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 진짜 멋진 거예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읽어보세요. 거기 나온 주권자 진짜 멋집니다. 보살이에요. 주권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보편 의지에 입각해서만 움직여야 돼요. 전체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 여론은 전체 의지라고 하고요. 보편 의지는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의지를 보편 의지라고 그래요. 보편 의지가 양심입니다. 보편 의지에 입각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올바른 주권자고 그런 행위가 올바른 주권 행위. 여러분 깨워서요. 항상 나만이 아닌 모든 주권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올바른 걸 옳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닌 걸 아니라고 비판해 주는 게 주권 행위예요. 도장도 그래서 찍어야 돼요. 투표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해주면요. 얼마 안 가서 정치인들 물갈이 다 됩니다. 왜? 주권자들한테 해로운 짓 하고 살아남던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져갈 거니까. 소비자가 소비자 주권 그러잖아요. 소비자 주권 가지고요. 이 소비자 농락하는 기업들 물건 안 사주면 망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인들 안 찍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실천적인 양심 공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목고를 풀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또 돌아가가지고 어디 정치인 빠지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문답을 푼 거예요. 현상계가 던지는 이런 이 화두는 하나도 못 푸시면서 바로 걸려서 자빠집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이로우면 바로 걸려서 끌려갈 거면 딱 깨어가지고 나한테 이롭고 해롭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냐 아니라고 하느냐 딱 그것만 따르셔야지 오직 양심에만 복종하는 존재가 주권자고 시민입니다. 이게 루소의 사회교양론에 써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건 내 양심에 맞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안 따르는 게 시민입니다. 그게 불복종이에요. 이 불복종도 근거가 있어요. 양심에 어긋나면 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맞을 때만 따르겠다는 게 이게 사회 계약인 거예요. 진정한 계약인 거예요. 내 주권자가 권력을 잠시 정치인들한테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을 때는 주권을 안 준 거예요. 주권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권력을 잠시 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조금이라도 너희네들 해코지하면 국민들한테 해코지하면 바로 잘라버릴 거야 하는 의식으로 줘야 돼요. 계약을 맺을 때도. 양심 공부, 사회에서 양심 공부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학당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발 깨어나셔서 이 사회에서 진정한 보살, 진정한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눈이 그냥 형형한 새 속에 있는 도인들이 돼주세요. 새 속의 성자들이 돼주세요. 그런 분들 많은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 양심을 죽어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런 분들 여기서 또 옆에 누가 양심하면 망해, 양심하면 그거 호구돼, 뭔 학자가 정치야 이딴 소리 해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끈앞을들입니다. 조선시대적 이 종론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치는 마님들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면 안 돼. 조선시대 어떻게 세뇌한지 아세요? 똑같아요. 정치인들 하는 짓은. 자기들은 대학 읽어요. 정치, 경제, 치구, 평천하의 도리를 읽어요. 국민들한테 뭐 읽힌지 아세요? 소학만 읽혀요. 소학도 어려워요. 사자소학 읽혀요.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 주인한테 복종하라예요. 어른한테 복종하라예요. 찍소리 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르칩니다. 자기들은 치구, 평천하 연구예요. 왜 국민들한테 대학 안 읽힌지 아세요? 대학 읽으면 국민들이 악플을 달아요. 평론을 해요. 정치에 대해서. 주권자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너네는 우리가 까라면 까고 우리가 바치라면 바치고 찍소리 하지 마. 우리가 마님들이 와서 뺏으면 뺏기고 마님이 곤장 때리면 맞고 그러고 살아. 이거만 가르치고 지들은 정치 경제 지들끼리 연구해가지고 조선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학자들이 와서 못마땅하니까 다산이 읽혀버리자. 왜 일반 서민들한테 대학 읽히자 이런 주장을 왜 했는지 아셔야 돼요. 일반인 서민들도 이제 대학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역사를 보시다 그런 주장 보면 뭐야 대학책 하나 보고 말고를 뭐 이렇게 심각하게 주장해. 심각한 거예요. 국민들한테요. 이제 인터넷 쓰게 합시다. 정치적인 악플 달게 합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대학, 정치경제 도리를 가르쳐 줍시다. 정치경제학 가르쳐 줍시다.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심각하죠. 조선 선비들이 다 반대합니다. 소인들이 대인들이 학문을 배우겠다는 거야. 소인들은 소학 배워. 우리 대인들이 대학 배울 거야. 그때 마인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정치는 마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디 찍어? 그럼 가서 거기 가서 찍고 오면 돼. 다른 정치인 알 것도 없어. 우리 마님이 공격받으면 가서 힐트 쳐주면 돼.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시면서 선을 공부하고 무슨 뭐 양심을 공부하고 견성 참나를 찾고 참나를 찾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게 뭔 그 참나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받았냐면 요즘 뉴스를 자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나라가 도대체 나아지질 않지. 그래가지고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이 양심 운동을 더 전개해야지 하는 반성도 하면서 주권자들이 깨어나야만 이게 답이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고 어떻게 깨어나느냐? 여러분의 양심의 각성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한다. 그 공산국가 욕하시면서 공산국가 따라하는 게 참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고 공산당 하면 막 그냥 뭐 도깨비를 사는 데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 보면 교회도 공산당 하는 짓 하죠.
막 3대째, 막 2대째 세습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거기 그 지지하고 싶으세요? 교인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소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욕심의 소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 그거 심각하게 한번 반성해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지난번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문제 심각했죠. 거기서 그런 중생의 편을 안 들고 기득권 편드는 그 뭡니까? 그 중생 편을 들어야 보살이죠. 보살은 중생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철저히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된 거지 중생들한테 대접받으려고 보살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 가족한테 꼭 대접받고 싶어서 합니까? 가족이 안 됐어서 하는 거지. 가족 어떻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희생하시는 거지. 나중에 반드시 몇 배로 뜯어내리 이런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시면 저기 스카이캐슬 되는 거예요. 자녀 대학 가는 걸 막 자기의 막 욕심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 욕심이 얽히고 설키니까 해법이 안 나오잖아요. 양심을 선언하고 싶어도 욕심이 하도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마시고 늘 깨어서 욕심 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늘 몰라 괜찮아로 내 안에 있는 불변의 참나 자각하시고 참나 있네 없네 불변이네 아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몰라 하고 좀 쉬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누려보세요. 그 자리. 부처님도 생사도 없고 탐진치도 없고 거기는 그 광명하다고 한 그 열반짜리 한번 체득해 보시라고요. 제발. 그 다음에 이게 진리에 부합하는지 홍범 14조 내용들을요. 참나의 현존의 진리, 일체 만물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진리, 그리고 육바라밀로 경영해야 이 우주가 경영된다는 진리, 육바라밀에 따를 때만 선이고 육바라밀 어기면 악이라는 진리 한번 자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욕심나는 일 만나고 아무리 욕심나고 챙기고 싶은 이익을 발견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마음에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 한번 돌아보고 움직이는 분 있죠. 그분이 보살이에요. 그거 안 돌아보고 그냥 욕심난다 하고 끌려가면 중생이요. 고등 침팬치요. 욕심이 아무리 나더라도 몰라 한번 하고요. 육바라밀 한번 점검해보고 움직이는 분은 그분은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중생들 중에 귀한 존재 보살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자녀요. 보살이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분들로 인해 인류는 앞으로 밝아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지구 전체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땅에 그런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